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관성 분석의 도구로서 공분산과 상관계수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분산이 필요한지, 또 공분산으로만 충족되지 않고 왜 또 상관계수가 필요한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두 확률 변수의 흩어진 정도가 동일한 방향인 양의 방향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의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두 변수가. 자, 혹은 반대 방향인지를 이야기하는 음의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우리가 공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변수가 서로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을 공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보세요. 298페이지. 자, 먼저 자, n수 전체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값으로는 자, 개별 x 측정치 마이너스 x의 평균. 자, 그 다음에 y의 개별 측정치 마이너스 y의 평균.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x의 평균 편차가 되겠고, 이것은 y의 평균 편차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분자 자리에는 x의 평균 편차 곱하기 y의 평균 편차의 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x에 대한 평균 편차와 y에 대한 평균 편차의 곱을 모두 합해서 총 관측치로 나눈 것을 우리가 관측치의 수로 나눈 것을 공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x와 y와 같은 방향, 즉 똑같은 플러스 값이거나 마이너스 값으로 서로 대응하는 경우 공분산은 커지며, 자, x와 y가 서로 다른 방향, 즉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공분산은 커집니다. 어차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자,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x와 y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즉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곱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음수,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음수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 x, y가 일정한 규칙이 없으면 공분산은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분산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에 0. 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셔도 돼요.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그 다음에 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분산은 어떤 범위를 갖냐면요. 공분산은 어떤 범위를 갖냐면, 자,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공분산은 자, 플러스 무한대의 값을 갖기 때문에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도의 차이는 파악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는 구별이 가능하지만 플러스 방향이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지금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관계수가 훨씬 더 좋은 연관성 관련한 도구가 되는 거다. 연관성 분석에 좋은 도구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상관계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분산을 표준화한 것을 상관계수라고 얘기합니다. 공분산을 표준화한 것. 자,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의 사이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런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과 상한이 마이너스 1과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과 음의 정도에 대한 파악은 물론 정도에 대한 파악은 물론 뭐까지 강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계수를 사용할 수 있으면 상관계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공분산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연관성 분석에서. 자, 됐고요.